공동주택 회계를 말씀드릴 때 뭐 반드시 말씀드리는 반드시 회계 처리가 이렇다 이 말씀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자,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되면 무조건 대변은 미수관리비 예치금이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입금되면 대변은 무조건 미수관리비 계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자, 미수관리비 계정을 이제 살펴보죠. 자, 아파트는 한 달 단위로 관리 비용을 모은단 말이에요. 한 달 단위로. 그러면 말하자면 한 달 단위로 관리 비용을 모아요. 회계에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자, 10월의 관리 비용을 모으는데 자, 이 관리 비용은 계정 과목별로 모으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관리 비용으로 설정한 계정 과목별로 모아요. 그럼 이 관리 비용 계정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동과 관련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그죠? 부과를 하고 돈 받죠. 수납 한단 말이에요. 자, 공동주택 회계가 자, 회계는 이번 달 그죠? 이번 달 회계 처리를 하고 관리 비용을 이번 달 모으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그죠? 다음 달 자, 부과를 하고 이 돈을 받는데 자, 부과는요. 부과는 회계 처리 한 개 연계되어서 말하자면 부과되는 작업이 아니다. 부과와 관련해서 우리는 부과를 위한 장부를 작성하죠. 그 장부가 관리비 부과 명세서예요. 관리비 부과 명세서. 자, 회계 처리는 우리 아파트가 관리 비용으로 설정한 계정 과목별로 그죠? 관리 비용을 모으고 부과는 우리 법이 부과 항목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과 항목으로 부과를 한다. 같은 부과 항목 안에 부과 기준이 다른 게 있으면 부과 기준별 부과죠. 자, 예를 들어 계정 과목 급여 재수당 식대 등 복리생 비사비까지를 부과할 때는 일반 관리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하는 것이고 부과는 부과 항목별로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을 모으거나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럼 이 부과할 이 돈은 결국 얼마가 되어야 돼요? 5천만 원이 되어야 하죠. 맞죠? 근데 실제로 부과를 해보면 부과한 돈, 아니 받을 돈. 입주자 중에 받을 돈은 자, 각각의 부과 항목별 기준별로 그저 계산된 모은 이 돈을 우리 아파트의 세대별로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규정하고 있는 부과 기준별로 면적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죠? 자, 세대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각각의 세대별로 10원 단위의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부과액은 5천만 원이지만 우리가 받을 돈은 다를 수 있거든요. 5천만 원. 그럼 어때? 이 부과한 이 돈을 기준으로 더 받을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차이는 뭐예요? 수익인 거지. 만약 이 차이가 마이너스 백이면 이거는 비용인 거죠. 자, 이렇게 부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과. 그죠? 이 부과는 자,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납기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배부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11월 23일에는 각각의 세대에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비 고지서를 인쇄하는 단지는 없다. 그 말씀은 자, 우리는 부과를 일명 전산회사에서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인쇄해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보내와야 되고 그 돈을 보내온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배부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11월 20일에는 인쇄를 해야 된다. 그죠? 맞죠? 자,
11월 20일에는 인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봐요. 그러면 이 부과할 돈이 결국 봐요. 자, 우리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부과할 돈이 관리비 수익, 관리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 수익은 계정 과목이 관리비 수익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비 수익 하나. 회계의 관리 비용은 우리 아파트가 설정한 계정 과목별로 관리 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실제로 부과는 부과 항목별 기준별로 그죠? 계정 과목을 모으거나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전체 이 부과할 전체 금액을 우리는 관리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5천만 원 될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이 관리 수익의 회계 계상의 회계 처리는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보고 하시라. 왜냐하면 관리비 회계 처리한 게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관리비 부과 명세서란 장부를 근거해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한 이 계정 과목이 그죠? 회계 처리한 관리 비용이 제대로 부과 명세서로 더하거나 나누어서 넣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부과 명세서를 보고 회계 처리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시면 금방 잡힌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관리비 수익의 계산은 무조건 언제? 관리 비용을 회계 처리한 그 달에 관리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자, 말하자면 자, 기업은 계속 기업이고 그죠? 수익과 비용은 말하자면 기간별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수익의 인식기준은 실현주의고 비용의 인식기준 발생주의다. 돈이 아니다. 는 말씀을 드린 거고, 관리사무소라면 자, 입주자 등의 공용관리비를 대신 유지 보존하는 게 관리사무소의 업무이고, 그 비용은 그걸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다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우리 관리사무소의 업무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쓴 돈을 부과하는 이런 비영리 회계 주체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 말은 결국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계상한 달에 수익을 계상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비 수익의 계상은 무조건 그 달의 마지막 분기예요. 관리 수익의 계상은 무조건 그 달의 마지막 분기예요. 회계에서. 그 달의 무조건 마지막 분기예요. 관리 수익의 계상. 이죠? 그럼 봐요. 관리 수익의 이 차변 계정은 뭐예요? 부과할 돈의 차변 계정은 부과한 돈이지. 받을 돈인 거지. 받기로 확정된 돈인 거지. 그 돈의 계정 과목이 미수관리비입니다. 미수관리비 5,001만 원이죠. 자, 회계가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자, 회계가 기록이다. 자, 차변은 5,001만 원이고 대변은 5천만 원이고 대변에 5천만 원을 써줘야 되죠. 이 계정은 더 걷은 거예요. 수익입니다. 계정 과목은 부가 차익이 될 것이고, 만약에 덜 걷었다면 이 계정은 부가 차손이 될 것이고, 그죠? 이 말씀이죠. 자, 그럼 봐요. 10월 31일 그죠? 10월 31일 미수관리비가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회계처리는 10월 31일 미수관리비가 계산되겠지만 결국은 돈은 관리비는 11월 50 부과를 마감하는 시점부터 그죠?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고지서가 고지된 이후부터 관리비가 입금될 거예요. 자, 그럼 봐. 회계는 자, 11월 30일 날 관리비 수익을 계산해요. 그 권리 계정은 미수관리비가 될 것이고, 자, 관리비 수익을 계산할 시점에 미수관리비가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요. 어쨌든 부가에서 수납으로 넘어가는 자료는 그죠? 부가를 마감해서 넘어갈 것이고, 부가를 마감해서. 그러면 봐요. 11월 20일이 부가 마감일이면 수납으로 그 돈은 5,001만 원은 11월 20일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회계의 미수관리비는 10월 31일 계산했고, 수납의 미납관리비는 그죠? 자, 11월 20일 넘어가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10월 31일에서
11월 19일까지 둘의 차이는 5,001만원이 계속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11월 20일 부가를 마감하면 차이가 0인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관리비가 입금될 건데, 관리비가 입금되면 봐요. 무조건 회계에서 어때요? 미수관리비를 차감시킬 거 아니에요. 관리비가 입금되었으니까. 사변은 동장일 것이고, 보통예금 동장일 것이고, 해당되는 동장일 것이고, 대변은 미수관리비를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데, 자, 이와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수납에 있는 미납관리비에서 봐요. 오늘 통장을 보니까 관리비가 1,000만원 입금되었어요. 그럼 이게 미수관리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죠? 관리비가 1,000만원 입금되었으면 11월 25일 관리비가 1,000만원 입금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회계처리를 할 건데 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납에서도 11월 25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미납관리비 중에서 돈 입금된 세대에 관련해서는 수납 관리비를 차감하는, 그죠? 관리비를 차감하는 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둘의 차이는 0일 것이고, 자, 그래야만 어때요? 관리비가 입금되었는데 수납에서, 맞아, 수납에 있는 미납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업무를 해야만 어때요? 다음 달 관리비가 고지될 때 정확하게 고지되는 거죠. 만약에 수납 처리를 덜 하시면 미납에 관리비가 입금되었는데 미납에 빼기를 하지 않으면 수납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세대에 그죠? 미납 관리비가 고지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 관리비가 고지될 때 합산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입금되었다면 당연히 미수관리비를 감소시키는 만큼 미납에서 수납 처리, 일명 우리는 수납 처리라 하죠. 수납 처리를 해줘야 돼요. 수납 처리. 자, 그래서 어때요? 회계가, 그죠? 회계가 통장에 회계 처리한 미수관리비의 잔액과, 그죠? 자, 미납관리비에 있는 잔액이 늘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봐요. 자, 회계가 기록인데 기업이 알아서 계속성을 유지하면 되는 기록이에요. 자, 그렇지만 기업회계에서도 자, 이해 관계자가 있으면 말하자면 상매출금, 상매입금, 거래처별로 잔고를 맞추는 업무를 하죠. 그래야 되고, 맞죠? 자, 아파트는 그지? 아파트 안에서 회계랑 부가 수납을 맞추는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관리사무소가 비용을 쓰고 그만큼 부과하고, 관리비가 세대에서 관리비가 입금되면 통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가 수납해서 받을 돈을 없애야 되는, 그죠? 그런 업무를 해야만 정확한 매달의 반복적 업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의 미수관리비와 자, 통장에 관리비가 입금되면 무조건 수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만큼 정확한 업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우리 회계 프로그램은 관리비의 부가와 관리비와 관련,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최적의 상황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회계랑 검침 부가 수납이 다른 업무예요. 전혀 다른 업무.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해서 부가에 뭔가 연계되는 게 아니고, 부가 수납에 뭘 한다고 해서 회계 처리랑 연동되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자, 유일하게 하나. 자, 관리비의 입금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11월 25일, 그죠? 관리비 입금과 관련해서 수납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자, 수납 전표 연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연계. 이 화면을 보시면, 자, 11월 25일 수납 처리가 1,000만원 되어 있으면, 자, 1,000만원 수납 처리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자, 그죠? 자, 요거는 날짜, 그죠? 돈, 저장. 자, 클릭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요 수납의 내용이 전표로 자동 생성돼요. 회계에서 자동 생성. 자,
11월 25일 통장에 돈이 그죠? 1,000만 원 들어왔고 이거는 뭐예요? 미수관리비다. 1,000만 원 들었어. 자동 생성. 수납점표 연결하시면 그죠? 수납 처리한 내용이 자동으로 회계로 전표로 생성된다고. 그럼 우리가 전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통장에 잔고가 맞다면 무조건 수납이랑 맞는 거죠. 맞죠? 업무가 단순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납점표 연계 기능을 이용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종의 것은 자, 회계의 미수관리비와 수납 내역은 같고 이 통장의 모양이 실질의 통장 모양으로 수정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매달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그죠? 관리비와 관련된 관리비 입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내가 관리비 입금에 관련해서 세대별로 뭘 보고 싶을 때 그죠? 이럴 경우에 통장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 회계 처리한 것만 봐도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자, 거래 내용을 훨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봐요. 그러면 이 미수관리비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자, 우리는요. 자, 오늘 우리가 회계 처리한 이 내용에 관련해서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결산일 시점, 올해의 결산일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이에요. 보관하실 때 이 전표, 이 회계결의서도 보관하시겠지만 증빙을 첨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장이라면 통장의 복사고 미수관리비라면 자, 수납에 그 내역이 있는 거예요. 수납 조율하신다. 이 미수관리비 계정은 회계 처리하실 때 세대별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미수관리비의 내역과 관련해서 얼마를 부과했고 세대별로 얼마를 거뒀고는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렇지만 회계 처리에서 이걸 세대별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또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통장별로 입금이 될 거죠. 그죠? 근데 미수관리비 통장은 통장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미수관리비 계정은 통장별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미수관리비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부가 수납에 있다. 그죠? 세대별로. 그죠? 그래서 회계에서 부가 미수관리비 계정의 회계 처리라면 자, 하루에 한 번, 한 개로 정리하시면 최고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역은 수납에 있고 그 내역과 관련한 증빙을 첨부하실 때 수납에서 첨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 제대로 부과되었고 제대로 수납 처리된 세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그죠? 3개월, 2개월 뭐 미납 세대에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미납 세대를 확인하거나 하는 사항 역시 수납의 자료가 있다. 세대와 관련한 관리비와 관련된 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하실 때 미수관리비 계정과 관련해서는 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세대별로 정의할 필요도 없고 통장별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전체 금액을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자, 봐요. 미수관리비 계정. 제가 이제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을 말씀드릴 때는 감소를 정리하실 때 세대별로 정리하시라. 그래야만 관리비 예치금의 미납 세대, 그죠? 아니면 입금 세대를 필요로 할 때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 하나만 보면 정보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미수관리비 계정이라면 회계 처리에서는 세대별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통장별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미수관리비 오늘 입금된 미수관리비 전체 금액을 하나의 한 개로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최적의 회계 처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수관리비 계정을 말씀드리자면
자, 아파트에 이게 구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매달 미수관리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입금될 때 그죠? 계속적으로 매일 감소를 회계 처리하겠죠. 그랬을 때 그리고 그 감소의 회계 처리한 그 금액과 수납 처리한 그 돈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업무에서는 관리비가 입금되면 통장에 수납 처리를 먼저 하시고 그 수납 증표를 연계하는 작업을 연계하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통장을 회계 처리하시면 통장이 맞다면 수납은 당연히 양쪽이 같아지는 것이고 맞죠? 만약에 수납증 변경하셨을 때 통장의 잔고가 적으면 수납 처리가 덜 된 것이고 수납 처리도 연결하셨을 때 통장의 잔고가 많으면 수납이 이중되거나 뭐 다른 추가적인 오류가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납증표 연계 기능을 쓰시면 회계 처리가 훨씬 더 단순해지고 여러분이 업무를 하시면서도 좀 더 이제 분명한 업무가 되실 것 같습니다.